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작물 중에 또 병이 잘 걸리는 약한 작물이 이제 오이. 오이가 또 병에 잘 걸리고, 이 과실류들이 이제 병에 잘 걸리죠.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이 병에 잘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벌레에 약한 게 이제 배추. 지금 요맘때 이제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배추는 이제는 고추는 병에 약하고 배추는 벌레에 약한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근데 배추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물 빠짐이 좋고 통풍이 좋고, 그 다음에 흙이 살아 있으면 배추가 이제 건강하게 자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 농업의 핵심은 방금 말한 흙이 살아 있어야 되고 물 빠짐이 좋고 통풍이 잘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흙이 살아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잠깐 이 흙을 한번 보시면 요 흙이 보면, 이게 말하자면 이제는 유기농으로 지금 한 6년 된 흙인데 전혀 이제 오염이 없죠. 아주 깨끗한 흙입니다. 냄새를 맡아도 아주 풋풋하죠. 신선하고. 이게 이제는 살아있는 흙인데 여기에는 아주 이로운 미생물이 많이 삽니다. 대표적으로 방선균, 사상균 뭐 이런 균들이 이제 병원성 세균을 죽인다 그러죠. 근데 이렇게 흙이 살아 있으면은 병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건강하고 병에 안 걸리듯이 작물도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는 여기다가 이제 농약을 주고 제초제를 주고 화학 비료를 주면은 일시적으로는 작물한테는 병과 벌레가 덜 와도 장기적으로는 이 흙이 죽기 때문에 다 병이 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당장 오는 거를, 병의 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주면 흙이 죽고, 흙이 죽으니까 병의 충이 또 오고, 그러니까 자꾸 농약이 세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물도 병에 들고 흙도 병에 들고 이제 약해지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벌레 병의 충은 기본적으로 약이든 어떤 친환경 농약이든 그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흙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런 농장의 환경을 좋게 함으로써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게 할 때 근본적인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부분적으로 벌레가 이제 오는 것들은, 병해충이 오는 것들은 우리는 이제 목초액이라 그래서 친환경 제재를 이제 쓰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흙이 살아있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오질 않습니다. 와도 아주 부분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는 병해충은 흙이 살아있어서 작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게 기본 원리인데, 두 번째로 중요한 또 방법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원리가 이제 천적입니다. 익충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익충의 대표적인 게 이제 땅거미, 거미와 땅거미, 그 다음에 이제 칠점무당벌레, 칠성무당벌레라 그러죠. 그 다음에 사마귀. 그러니까는 육식을 하는 곤충들은 다 이런 해충들의 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충들이라 그러면 다 초식이죠. 풀들을 먹는 것들이 작물을 해치는 거고, 천적은 그놈들을 잡아먹는 육식곤충인 거죠. 근데 이런 육식곤충이 많아야 작물이 병해충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이제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먹이사슬이라 그래서 말하자면 생태계죠. 먹이사슬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작물도 건강한 겁니다. 예를 들면 거미가 익충이라 그래서 여기에 익충이 그냥 잔뜩 꼈다 그러면 그것도 작물에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점종이 많다는 거는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우점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적당한 먹이 사슬이 이제는 물고 먹고 먹히고 하는 사슬이 형성되는 게 좋은 거죠. 그런 먹이 사슬이 형성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물이 건강하고, 이러면 해충도 어느 정도 있고 이충도 어느 정도 있고 있으면서 작물이 그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그런 원리로 천적을 보면 됩니다. 무당벌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모든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먹는 것은 아니다. 진딧물을 잡아먹는 것은 등에 까만 점이 7개인 칠성 무당벌레이다. 등에 까만 점이 28개나 되는 28점박이 무당벌레는 감자나 가지과의 잎을 갉아먹어서 작물에 피해를 준다. 28점박이 무당벌레는 애벌레일 때부터 잡아주어야 한다. 배추는 벌레가 극성을 부린다. 핀셋이나 나무젓가락으로 일일이 잡아주는 게 제일 확실하다. 해충뿐만 아니라 새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 새들을 잡아 길들이는 재미있는 발상도 해볼 수 있다. 아니 밭에 하도 덤비니까 우선 잡았다가 나중에 놔주더라도 새 살려주더라도 비둘기하고 친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친해놓으려고 산비둘기 모두를. 아니 아저씨 친해서 나중에 얘들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작물에 피해 덜 준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저 작물의 피해도 덜 받고 비둘기고 친해가지고 이제 사람 말을 듣게끔 못 오게 하면 안 오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제 돌아놔주는 거지 결국은. 아니 쟤들이 이제는 저렇게 하면 먹이를 주면서 길들인다는 얘기예요. 네, 길들이면 이제 다른 것들도 따라서 와서 먹이를 먹고 같이 작물을 길을 안 들이게 해치워요. 하려고 그러죠. 자연농약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목초액이다. 목초액은 나무나 왕겨를 태운 연기가 액화되어 떨어지는 물이다. 나무와 달리 왕겨는 불길이 확 붙지 않고 불씨만 조금씩 붙는 성격이 있다. 불이 확 붙지 않아 좋은 목초액을 만드는 흰 연기가 많이 나온다. 왕겨 목초액 장치는 아주 간단하다. 3평 정도의 마당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목초액은 벌레와 균을 막고 풀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먼저 목초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초액은 이거는 그 왕겨 쌀 겉껍질을 태워서 그 나는 연기를 액화시켜서 만든 물입니다. 목초액. 이거 왕겨 목초액입니다. 왕겨 목초액. 자, 요거의 쓰임새는 일종의 이제 그 자연 농약이죠. 피해가 없는 자연 농약입니다. 근데 요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그 연기를 액화해서 받을 때 타르라는 유해 성분이 같이 이제 검출되는데 그거는 이제 필터를 해서 제거하고 남은 이제 순수 목초액만 이제 받아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는 병해충 예방에 좋고 치료제보다는 예방제로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작물에도 좋은 거름이 됩니다. 이게 옛날식으로 하면 이제 잿물하고 비슷한 건데 이걸 주게 되면 작물이 뭐라 그럴까요? 그 뿌리 발육에 좋고 그 다음에 그 세포가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증식되는데 이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자라는데 좋다고 합니다. 요 이제 목초액을 오늘 이제 타서 줄 거고요. 또 여기다 플러스 목초액만 주는 게 아니라 요건 이제 오줌입니다. 오줌. 일주일 삭힌 오줌인데 일종의 오줌은 이제 액체 비료라 그래서 액비라 그러는데요. 이 오줌은 우리가 요소라 그러듯이 그 요소 비료, 질소질 비료로 아주 훌륭한 거름입니다. 우리가 화학 비료 대신에 이제 이 비료를 웃거름으로 쓰게 되는데 우리가 화학 비료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요소 비료를 말하는데 그 요소 비료가 질소질 비료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천연 질소질 비료가 되는 거죠. 이거랑 목초액하고 같이 넣어서 작물한테 뿌려주면 작물 잎사귀에다 이제 뿌려줍니다. 분무기로. 그러면 거름도 되고 병해충 예방도 하고 또 오줌에는 이게 일주일 삭힌 거라 미생물이 여기 이제 증식이 돼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잎사귀를 도포하면서 그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하면서 그 병해충의 그 외부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양제 역할도 하고 병해충 막아주는 예방 역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기농업의 아주 훌륭한 자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는 여기서는 그 자재를 어떻게 섞어서 쓰는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저 밭에 가서 이제 뿌리는 걸 보여드립니다. 요거 이제 섞어서 만드는 방법은 이 목초액은 냄새를 맡아보면 아주 독합니다. 이게 그 연기 냄새가 나기도 하고 휘발성이 있어서 이렇게 맡아야 돼요. 바로 직접 맡으면 이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주게 되면 이걸 많이 원액에 가깝게 주게 되면 이게 독해가지고 제초제 역할을 해요. 풀을 죽여요. 그래서 이게 희석 배수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영양제 겸 병해충 예방으로 희석할 때는 200분의 1이 좋습니다. 200분의 1. 그러니까는 물 200에 목초액 1 비율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오줌은 비료로 줄 때 오줌은 요거는 5분의 1 비료로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오줌도 사실 그 암모니아 가스도 있고 독하기 때문에 또 아주 그 고급 영양제나 비슷해서 이걸 많이 주게 되면 작물도 과식이 돼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것도 적당하게 희석해서 줘야 되는데 이거는 5분의 1로 희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5배 물에 이거 1로 희석을 해서 주는 거죠. 그 비율로 여기에 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 분무기가 요게 4리터짜리인데 2리터만 오늘은 이제 시범을 보일 겁니다. 2리터. 그러니까 이 분무기가 2리터에 물이 들어가면 목초액은 그 2리터의 200분의 1. 그 다음에 오줌은 5분의 1 비율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2리터 넣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 400ml를 넣어주면 됩니다. 400ml.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요 바가지가 1리터짜리 바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좀 반 못되게 주면은 400ml쯤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정도 제출입니다. 자, 400ml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니죠. 10분의 1이가 200ml고 100분의 1이면 20ml니까 200분의 1이면 10ml를 넣어주면 돼요. 10ml. 근데 요게 지금 100cc짜리니까 요게 10분의 1만 넣어주면 10ml가 되는 거죠. 10c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10cc 정도 와 있죠? 됐죠? 자, 요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200분의 1에 해당하는 목초액을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물을 200cc, 2리터를 이제 넣으면 되죠. 이게 한 컵에 1리터입니다. 한 바가지에. 요거는 분무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잎사귀에다가 줄 때는 앞면만 주는 게 아니라 뒷면에도 뿌려줘야 돼요. 뒷면에 뿌리려면 이 물 뿌리개보다 이거를 뒷면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꼭 분무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 분무기가 이런 거 없으면은 조그만 손 분무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뒷면에 뿌려주기가 좀 쉽지는 않죠. 자, 이제 액비를 줍니다. 액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만 주지 말고 이 뒷면을 같이 줘야 됩니다. 지금 배추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벌레한테도 안 먹히고 상당히 좋아서 좀 그러긴 한데 이 액비를 주면은 병해충 예방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한 3번에서 5번 주면 배추가 충분히 이제는 병해충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이제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겨낸 상태예요, 이 배추가. 그래서 지금 안에 보면은 벌레도 별로 없고 지금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는 거는 병해충 예방보다 얘네들 영양제로 주는 거죠. 영양제로. 이렇게 주면 이게 연면십이라 그러는데 잎사귀에다 뿌려주는 건데 이렇게 잎사귀에 뿌려주면 사람으로 치면 영양제를 링게로 맞추는 거랑 비슷해요. 효과가. 고추는 물이 잘 빠지도록 두둑이 높은 좁은 일항에 심어야 하며 열대성 식물이라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란다. 감자는 헛골에다 심어서 싹이 올라오면 2번 이상 북주기를 해야 한다. 감자꽃을 따주어야 영양분이 감자가 열리는 뿌리에게로 간다. 감자 캐기는 장마가 들기 전 하지쯤 캐어서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고구마는 비스듬히 뉘어서 심는다. 크게 자라면 고구마는 뿌리를 자꾸 뻗어나가는데 걷어 올리기를 해주어야 고구마가 굵어진다. 잎사귀를 먹는 배추의 웃걸음은 오줌이 제일 좋다. 배추는 특히 벌레가 좋아하는 작물인데 손으로 잡아주거나 웃걸음을 줄 때 목초액을 섞어서 주면 좋다. 잎을 먹는 열무는 백에 심어서 솎아 먹는다. 무나 당근과 같이 뿌리를 먹는 작물은 옮겨 심기를 하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모종을 하지 않는다. 상추와 쑥갓은 계속 자라면서 수확하는데 방법이 다르다. 상추는 옆에 생기는 잎을 따주고 쑥갓은 위에 생기는 여린 잎을 딴다. 완두콩은 안증키 정도의 지주를 꽂아주는데 나뭇가지가 제일 좋다. 그러면 갈고리처럼 생긴 덩굴손이 지주를 찾아간다. 오이와 토마토는 꼭 지주를 세워줘야 한다. 막대 2개를 한데 묶은 것을 2개 이상 만들고 그 위에다 긴 막대를 걸쳐주면 튼튼하다. 그리고 순이 타고 올라오도록 망처럼 끈을 둘러서 쳐준다.